아이는 아직 없어서 이혼하게 되면 한 달 안에 다 정리될 것 같아요. 문제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혼만은 말아달라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혼을 거론하면서까지 크게 싸우게 된 이유는 제사 때문이에요. 시댁은 경상도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지역 토박이이십니다. 저는 날 때부터 서울이었고요. 남편이랑은 회사 다니면서 만났어요. 사내 직장은 아니지만 같은 계열 직원입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 남친의 부모님이 사업하신다고 일을 크게 내셔서 빚이 25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나니 저는 평생 시댁 빚 갚으며 가난하게 살아야겠구나 싶더라고요. 도저히 이혼할 수가 없어서 사람은 괜찮았지만 헤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상황도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30평대 자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아버님은 공무원 퇴직 중이셔서 안정적으로 연금 받으며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돈 보고 결혼했으면 더 좋은 조건 찾아보려 했겠지만 제 딴에는 이 정도면 살면서 돈에 허덕이진 않겠구나 싶은 거예요. 게다가 남편도 회사에서 성실하기로 유명하고 저에게도 참 잘해줬습니다. 둘 다 나이도 찼고 연애를 가볍게 할 분위기는 아니라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진 거고 그렇게 식을 올렸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통의 수준이었어요. 양가에서 3천만 원씩 지원받고 서로 적당히 모은 돈과 적당히 대출받은 것으로 경기도 20평대 신축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예물 예단도 적당히 결혼식과 신혼여행도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댁이 걱정스러운 점이 있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굉장히 아들 거리셨고 제가 결혼하면 꼭 손자를 낳아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게다가 시댁은 시할머니도 가까이 모시는 상황인데 이래저래 시어머니가 시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매여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평생을 본인의 시어머니, 즉 제 시할머니 수발을 들며 가까이에 시댁 가족들이 다 살기 때문에 어머님이 큰며느리 역할을 하시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걸 제 남편도 어린 시절부터 쭉 봐왔던 거지요.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는 가사 일을 거의 반반씩 부담하기로 얘기했었어요. 오빠, 내가 요리를 좀 더 잘하니까 저녁이랑 주말에 밥을 할게. 장 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낫겠지? 내가 식재료 손질이며 냉장고 정리까지 다 할 테니까 오빠는 다 먹고 설거지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오빠가 버려주고. 그래,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할까? 그건 빨리 오는 사람이 하는 걸로 하자. 서로 야근이 있으니까. 좋아. 빨래는 이왕이면 주말에 몰아서 같이 하고 또 같이 개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도 호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거의 반반 결혼을 했고 서로의 스펙이나 월급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부입니다. 그게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부라면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매일 요리 강의를 들었고 틈날 때마다 친정 엄마께 전화해서 음식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관심사가 요리였고 집안 살림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모든 것에 심드렁 하더라고요. 결혼 전엔 앞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할 가정에 대한 열의가 있었는데 식 올리고 나니 긴장이 풀렸다면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소파에 들어 누워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회사에 밀린 업무가 많아졌다며 퇴근도 늦어지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힘들다고 하길래 이해해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나서 거의 제가 저녁밥을 지어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상을 차려줬고 제가 퇴근이 좀 더 빠른 만큼 청소며 집안일도 다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자기 먹은 설거지만 딱 하고 씻고 눕더라고요.
제가 옷을개도 개의치 않아 하며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좀 개자고 하니 이러더군요. 주말에 빨래하고 개기로 했잖아. 자기가 당장 입으로 필요해서 빨래한 것 아니었어? 라며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빨래 개는 것을 돕지 않았어요. 본인 팬티와 잠옷이 있는 걸 보면서도 그러더군요.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한번 참아줬습니다. 그게 문제였나 봐요. 남편은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며 드러누워 있으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못 참겠다 싶어 불만을 얘기하니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주말에는 했냐고 물으면 주말에는 쉬어야지. 너도 좀 쉬어. 라고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저마저 쉬면 집안 꼴이 돌아가나요? 그래서 정말 저도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니 남편이 자기 배고픈데 밥 안 해주냐 묻더군요. 주말에 쉬자며 나도 쉬어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요리는 여보가 하기로 했잖아. 하기로 한 건 좀 하자. 라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에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3개월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혼 얘기까지 나오며 싸우게 되었어요. 제 입으로 갈라서자는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지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다음부터는 행동을 좀 고쳐보려고 하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도 집안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참 어이없더군요. 제가 이렇게 불같이 화내야 남편이 고쳐지나 싶어서 허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 남편에 대한 신뢰라고 해야 하나 정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싱숭생숭했습니다. 남들은 신혼이라 좋겠다, 부럽다 하지만 저는 뭔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전 같진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시는지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전화를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회의 중이거나 당장 급하게 해야 할 업무가 있어 전화를 받지 못할 때면 받을 때까지 부재중을 남기세요. 그렇게 부재중이 여러 번 찍혀있는 폰을 볼 때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전화하신 용건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시할머니 건강 문제나 시부모님 영양제 좀 구매해달라는 요청, 시댁 창고 전등이 나갔는데 다음 달 올 때 사가지고 와달라는 시시콜콜한 부탁까지요. 그리고 전화 끝에는 꼭 안부 전화 좀 해라. 그리고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빨리 아들 가져서 내려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안부 전화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했는데 그게 그렇게도 모자라다 싶으신 건지 어머님은 저랑 일주일에 서너 번은 통화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대소사를 전부 저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시댁 가족들 생일이며 누가 입원했다, 누가 아프다 이런 것까지 전부 저에게 알려주시며 제가 챙기길 바라셨어요. 제 남편은 장인어른 장모님께 당연히 전화 한 번 한 적 없고 제 친정일에 관심조차 두려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미주알 고주알 저한테까지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여튼 이렇게 되니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시댁은 제사가 5번 있습니다. 거의 명절에는 당연히 하고 여름과 가을쯤에 몰려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 결혼할 때 제사는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집까지 4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매번 네가 올 수 있겠니? 나중에 나 늙으면 그때 가져가든지 하고 당장은 신경 쓸 것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사 시즌이 오니 어머님이 은근히 제가 오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첫 제사잖니. 올해 제사는 네가 좀 왔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번은 다 갈 수 없고 그럼 첫 제사만 휴가 써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군요. 남편에게 말하니 자기는 그날 휴가를 못 쓰니 저 혼자 내려가라 하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저도 어머님께 뱉은 말이 있어 혼자 KTX 타고 시댁 내려갔습니다. 제사 전날 어머님이 준비 다 해놓으셨다고 하더니 막상 가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밤 12시까지 어머님이랑 전 굽고 제사 음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 지냈고요. 그렇게 다 지내고 나서 고생했다 한마디는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한복을 안 입고 왔다고 혼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휴가를 하루만 쓰지 말고 이틀을 써서 하루 더 자고 가라고 하시더군요.